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은 법 규정이 5개를 공부를 할 거예요. 656조부터 660조까지 5개 법 규정을 공부를 하는데, 지금까지 강의를 진행하면서 보통 이제 1개, 많으면 2개 정도 이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했는데, 오늘 시간에 이렇게 5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규정 모두 다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쉽게 말해서 보험 사고 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제 지급하는지, 또 보험 사고 난 것을 어떤 보험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656조부터 660조까지. 660조는 면책 사유잖아요. 보험 사고가 발생해도 이런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합니다 하고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또 한 방에다가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늘 강의 때 조금 심도 있게 제가 이제 강의는 준비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출 문제를 보시면 그냥 법 규정 그대로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요 부분이 분명히 난이도가 올라간다면 요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까지 우리 법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6조. 요것은 뭐냐면요,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 개시 요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험계약을 승낙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책임을 지느냐? 보험사고 난 것에 대해서. 소급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죠? 계약 체결 전에, 그 이전의 시점부터 뭡니까? 그 보험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계약을 맺으면 그럴 때부터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꼭 보험료 납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죠?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부터 개시한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청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청약을 하면서 그 다음에 보험료도 내잖아요. 그 시점부터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 법 규정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법 규정을 일단 중심으로 딱 기억을 해놓으시고,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 법 규정이 또 이렇게만 하질 않는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소급보험 같은 경우는 최초의 보험료는 계약한 날이 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전부터 책임을 지는 그런 보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뭐냐? 소급보험은 계약 체결하고 보험료를 낸 날이 아니 그 이전부터 책임을 지니까. 그런 건 뭡니까?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잖아요. 그죠? 계약상으로 우리는 이때부터 책임지겠다. 그런 약정을 맺으면 그 약정에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약정이 없을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손해평가사가 되시고 나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이제 손해평가도 하시고 할 텐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다 어떻겠습니까?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책임을 질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뭡니까? 각 품목별로 이거는 언제부터 책임을 개시합니다 하고 따로따로 다 뭡니까? 다른 약정을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 기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실질적으로 요 법 규정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뭡니까?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657조는 이제 보험금과 관련된 오늘 그 규정을 공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657조는 뭐냐면 보험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보험 사고 났는지 안 났는지 통지도 안 하고 하면은 보험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보험금 지급할 수도 없잖아요. 보험 사고 났다 해야 가서 조사를 해서 뭡니까? 그 보험금을 지급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보험 사고 발생 통지 의무. 요거 앞에서 아마 기출 문제에서 중간에 이제 혼합돼서 같이 이 법조항도 쓰여진 거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수익자 나왔다 해서 수익자가 있는 규정 따로 외우고 하는데, 그렇게 공부해 봐봐야 머릿속에 남아있질 못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지금 보험 수익자가 나온 것이 우리가 뭡니까? 언제 여러분들
보험 수익자가 있었다면 위험 유지 의무 있잖아요. 그럴 때 보험 수익자가 있었어요.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에는 계약자 피보험자만 그 통지 의무 대상자지 수익자는 통지 의무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러면서 그 위험 유지 의무에서는 뭡니까? 위험 유지 의무라는 거는 어떻죠?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 발생을 위험을 현저히 변경시켰어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뭡니까? 보험금 지급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 규정에는 보험 수익자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왜 보험 수익자가 있겠어요? 예, 보험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통지를 하면 결국 보험금을 누구한테 줘요? 예, 보험금 수령자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손해보험은 누구한테 줍니까? 요거는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그죠?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리고 우리는 손해보험만 정확히 알면 된다 해가지고 손해보험은 보험금 수령을 누구한테 수령권자가 누구냐? 예, 피보험자예요. 예, 피보험 이익이 있는 사람, 즉 소유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보험금과 수령과 관련되니까 당연하게 피보험자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보험 수익자는 왜 들어가 있겠어요? 예, 임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수령권자가 보험 수익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수익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이거 어느 법 규정에 보험 수익자가 있고 혼란이 돼. 야, 공부하려니까 그런 것이 혼선이 되는데 아니 그렇게 공부하시니까 그 당연히 혼란이 되죠. 예, 당연한 것을 당연히 적어 놓는 거예요. 보험금 지급 보험금 수령하려면 수익자가 통지를 해갖고 보험금을 탈 거고 피보험자가 뭡니까? 이 보험사가 나왔어요. 보험회사에 알려야 보험금이 지급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통지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자는 왜 있겠어요?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될 수 있고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한 보험에서는. 그렇죠? 피보험자 수익자가 나오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자와 뭡니까? 보험금 수령권자가 다른 경우 그것이 타인을 위한 보험이잖아요.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이 사람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니까 나와 있는 거고 여기 계약자는 자기를 위한 보험에서는 당연히 계약자한테 보험금이 지급될 거 아닙니까? 계약자 이꼬로 피보험자고 계약자 이꼬로 임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왜 혼란스럽고 이걸 암기하고 막 하는데 막 두 문자로 암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이 법규정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 강의 듣는 분들은 계속 꾸준히 듣다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귀따대기 이제 앉을 정도가 되고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런 걸 갖고 야 수익자가 어디 있었지 하고 이렇게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람들이 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통지 의무를 부여하겠죠. 그래야만이 보험회사가 가서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조사도 해갖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는 지체 없이 가능한 한 빨리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하고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발송이 되고 만약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앞에서 그 기출문제 풀어볼 때 어떻게 됩니까?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보험료를 연체했을 때나 그리고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나 위험 변경 증가 의무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나 아니면 위험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만 해지할 수 있는 거지. 보험사고 발생 나는 걸 통지 안 했다고 보험금 안 주면 되겠습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닐 거고 그러면 통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 건가를 또 법에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봐보세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 의무를 해태함으로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죠? 예, 통지를 하지 않아갖고 손해가 증가했다면 손해가 증가된 때는 그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만은 보상할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능한 통지해 주세요. 이런 의미겠죠. 법은 항상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쪽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통지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발생된 손해가 있다면 그것은 보험회사는 책임을 안 져도 된다 하고 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지 의무를 안 하면 증가된 손해를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계약 해지는 아니다 하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조금 지문을 풀 때 조금 맞다 틀리다를 잘 모르실까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딱 한 번 또 떠올리시면 더 쉽게 이제 공부할 수 있죠. 그렇죠? 문제도 풀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조금 깊게 들어가자면 통지를 발송해야 되는데 이거 통지를 문서로 작성해서 공문으로 해갖고 보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상법 본편 제1강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계약은 어떻죠? 불요식 계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짜장면 먹다가 그냥 뭡니까? 젓가락 포장지에다가 뭐 써도 되고, 그 형식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불요식. 예. 형식적인 게 아무런 거 없이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통지를 발송하는 것도, 우리 보험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니까, 당연하게 뭐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전화로 하든, 아무 기타 등등,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로서 조금 깊게 이제 뭡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다 이런 것을 묻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것을 묻지를 않아요. 그냥 오직요. 법 규정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런 게 조금 난이도 상향을 대비해서 반드시 이런 것까지 정도는 여러분께서 딱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훨씬 좋겠죠. 예, 제가 다음에 이제 시험 전에 제가 손해사정사 문제를 우리 법 규정과 관련해서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는지 그런 걸 일일이 또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딱 풀어보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쉽게 시험장에 가면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지문까지도 다 이제 공부를 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책임 개시 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이제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NH 손해보험에서는 승낙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과연 언제 책임을 지느냐? 보험사고 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도 처음에 또 다시 이제 제일 1강으로 돌아가면 보험계약의 성립 규정이 있잖아요. 638조 2 규정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예. 그 법 규정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30일 이내에 승낙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9월 20일이면 10월 20일 전까지 가부를 통지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전에 만약에 승낙 전에 보험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렇죠.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 하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를 납입을 했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하게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늘 배운 법 규정에서도 보험자의 책임 개시 시기가 결국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조건 하에서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을 받은 때부터 보험회사는 책임을 진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책임을 지는데 약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 약정이 따른 거예요. 보험료 납부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에 맺어져 있는 내용대로 한다는 건데,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2차 시험 1과목에서 공부할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예, 보험 시기와 관련된 거, 밤이나 호두나 이런 경우는 바라기부터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험은 계약을 하겠죠. 보험료도 일시에 다 납부하는 거예요. 예, 보험의 목적을 밤을 가입을 했다. 밤에 대해서 피해가 있게 되면 다음에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책임을 져요? 왜? 보험료 납부한 때부터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쵸? 예, 바라기부터 책임을 져요. 그 전에 훨씬 전에 보험료도 내고 청약도 하고 보험회사에서 LH농협 손해보험에서 이렇게 승낙까지 다 했지만은 그 이후에 사고 나봐봐야 보험금 지급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라기 이후에 보험사고가 난 경우부터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까지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지금 상법보험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어떤 거구나. 진짜 정말 책임 개시식이 너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언제 보험사고 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건가? 그러니까 우리 농작물 재보험은 이런 거 이렇게 지금 책임을 개시되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겠구나. 예측이 가능하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2차 시험이.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벌써 이렇게 아웃라인이 정해지죠. 이런 것들도 모른 채 그냥 아무 읽어봐보면 그 글자지 그게 머릿속에 들어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목적도 없이 읽어봐봐야 그게 어떻게 머릿속에 들어오겠어요. 이게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네. 그래서 이것을 이거 밤오두는 바라기구나. 이럴 때부터 책임지는구나. 너무너무 중요하네. 내가 손해평가사가 되면 그 전에 만약에 보험사고 났으면 선생님 아직까지 보험자의 책임 개시 시기가 아직도 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해서는
그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서 안내를 드려야 되잖아요. 저사 나가서, 그쵸? 예. 그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알아야 되고, 손해평가사가 알아야 될 내용이 결국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 강의 듣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2차 공부하실 때 진짜 미리 사전에 이런 얘기들을 미리 어느 정도 계속 듣다 보면은 아하 하고 벌써 방법이 어느 정도 이제 깨우치실 거고,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올려드릴 뭡니까 깨진도 꽂히기 같이 읽어봐 보면 아이고야 공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목표가 딱 생기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도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갖고 요것도 이제 교재도 이렇게 책임계 지식해 갖고 또 참고해 갖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내용들이 농작물 재배보험이 거의 지금 현재 한 80개 품목이 넘었을 거예요. 최초로 시작할 때는 그 사과배 탈랑 2개 품목 갖고 시작을 했던 농작물 재배보험이 지금 80개로 넘어갔어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겠죠. 해마다 뭐 4개, 5개씩 지금 품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평가사의 전망은 앞으로 굉장히 밝다. 예, 그리고 가입률도 당연히 증가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다른 생각 가지지 마시고 이왕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내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오직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거기만 뭡니까 딱 그 마음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어떤 보험계약법 교재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진짜 이런 마인드로 상법보험표는 교재를 편집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공부해 봐 보니까 2차 시험 과목을 공부해 봐 보니까 진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마인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때서야 캄캄했던 밤하늘이 환하게 뭡니까 해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모든 것이 다 관련되어 있구나 하면서 한꺼번에 종합적인 사고력이 딱 발휘되더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교재도 이런 내용 실어놨으니까 지금 이 상법 보험표를 공부하면서 이거를 전부 다 공부한다까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셨죠? 박선 선생이 이렇게 교재에 실어놨구나. 이런 것을 앞으로 공부하겠네. 그까지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가볍게 읽어보셔도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제가 교재다 실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다 실었는데도 실질적으로 다른 시중 교재 보면 보험계약법 한 300~400페이지 최소한 될걸요. 그런데 제 책은 100페이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출문제 다 읽고 또 손해사정사 어디에도 실리지 않은 손해사정사 문제도 우리 법규정에 딱 이렇게 관련돼서 나오는 것들을 또 다 실어놓고, 그러니까 그 문제만 해도 그 문제 실은 것만 해도 한 70페이지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법규정하고 이렇게 그 법규정에 관련되는 내용을 해설한 건 한 3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 공부만 하면 어떤 손해사정사 문제까지 다 푼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함축적으로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재배학도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것처럼, 특히나 이제 재배학은 제가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참 모릅니다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 진짜 상법보험표는 제가 이제 전공이 법학이다 보니까 정말 저도 대충 공부하고 가서 솔직히 말해서 틀릴 문제가 없더라고요. 법이 너무너무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이제 쉽게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운 좋게 100점 맞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거는 100점 맞자 그거는 당연한 거지 그죠? 예, 당연하게 1차 시험은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그 1차 시험 합격이 목표가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최종 목표는 2차 시험 합격이 최종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2차 시험 공부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딱 준비를 해가지고 2차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기본까지 제가 상법보험편에서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이 교재도 만들었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강의를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나머지 이제 3개 법조항이 뭐냐면 보험금과 관련된 거 오늘 이제 공부한다 그랬죠? 그러면 보험사고 나서 이제 봐보니까 보상하는 죄로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결국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도 분란이 예상될 수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보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이게 보면 임의 규정입니다. 잘 봐보시면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라 그겁니다. 근데 약정이 없다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또 나눠져서 법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라도 공부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자, 회사는 보험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여기서 보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급되는 보험금을 얘기합니다. 손해보험 총칙에 가면 다 이 보험 금액을 쓰는데, 손해보험 그 통칙편에 가서 보험 금액은 대부분 거의 99%일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입법하는 분께서 좀 이걸 구분해서 이 법을 제정을 입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손해보험 통칙 가면 요거는 어떤 의미입니다 하고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요 보험 금액을 보험금이라고 사용되는 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5% 미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 보험 가입 금액인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지급되는 보험금 그것을 의미하고 여기는 썼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에 관해서 약정이 있으면, 그렇죠. 약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국가가 간섭할 필요 없죠. 예, 당연하게 그 기간 내에 약정을 시키면서 50일 내 지급한다 하면은 당연히 50일 안에 지급하면 될 거예요. 그죠? 당사자끼리 그렇게 계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제가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련한 이유가 그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하고 가지지 않고 공부하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뿐입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제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제가 진짜 여러분들 딱 만나뵈면 저는 그냥 얼굴도 몰뜰 정도로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 제 강의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는 공부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지 안내드린다. 여러분들도 다 캐치하실 겁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다 강의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참 이런 면에서 진짜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께서 캐치를 할 거예요. 그죠? 그거 깨달음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는 당연하게 구기간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약정기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예, 제가 그 상법본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충적인 효력을 가지잖아요. 상법본편이, 그죠? 임의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 요 규정대로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것을 정하지 않았다면 정하지 않을 리가 없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항상 법은 0.0001에 고르나 그것도 대비해 갖고 만든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봐보세요. 657조 1항의 통지를 받은 이 657조 1항이 바로 우리가 바로 직전에 배우는 거, 보험사고 발생 통지 있잖아요. 예, 통지해야 된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그죠? 통지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통지를 받은 후에 어떻게 돼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 금액을 정하고, 예, 그리고 그 정해진 날로부터 어떻게 해요?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 제 강의 듣는 분 딱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왜 여기는 계약자가 빠졌을까요? 예, 보험금을 수령받는 사람이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고 임보험은 누구예요? 보험 수익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여기 계약자 빠졌어 하고 그냥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데, 진짜 그렇게 공부하시면 2차 시험 합격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절대로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2차 공부는 1차는 좀 암기량이 좀 필요한데 2차는 암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셨죠? 예, 진짜 2차 강의를 들어봐 보시면 여러분께서 딱 느끼실 겁니다. 진짜 1차만 합격할 정도의 암기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2차는 껌딱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공부 방법을 잘못해갖고 다들 2차가 어렵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같은 차돌머리도 이렇게 2차 공부가 쉽다고 할 때는 제가 암기 같은 거 진짜 못하거든요. 제 강사 속에도 안내돼 있지만 진짜 그런 머리가 진짜 나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2차 강의를 제가 금전까지는 사실 준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 2차 강의 하겠습니다 하고 강의 준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 강의를 할 정도라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계약자 들어있으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제 강의 듣는 분들은 이거 틀렸어. 예,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시험은 현재 이런 패턴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갖고 제가 꼭 이런 것들은 유의하세요. 예,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하면은 틀린 겁니다. 예, 그걸 안내해 준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10일 내에 딱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뭐 약정 기한이 있는 경우는 뭡니까? 그 기한 내에 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콤마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법 규정에 콤마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뺐죠. 뭐 제가 임의로 콤마를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있는 경우는 당연히 그 기간 내니까 뭐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를 물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10일 내 요 정도. 제가 그러니까 암기도 진짜 필요한 거 몇 개, 딱 몇 개 정도만 이렇게 표시를 해놓죠. 그죠? 꼭 요런 것만 유념하세요 하는 정도로. 예, 법규정 달달달달 외우세요. 어떤 분들은 그거 뭐 녹음기 이렇게 녹음해갖고 계속 들으라고 그렇게 뭡니까?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진짜 그 잘못된 공부 방법이죠. 그죠? 자, 그리고 659조는 뭐냐면 이제 그 뭡니까? 보험사고 나더라도, 예, 보험회사는 이럴 땐 책임 안 져 하는 것을 또 법에 규정해 놓은 거예요. 오늘 다 공부하는 것이 보험금과 관련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어떨 때 보험자는 책임을 면하는가 이거예요. 예. 자, 보겠습니다. 보험사고가 제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것도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험금과 관련된, 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사람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잘못해갖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책임이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요것만 물어요. 그런데 이걸 갖고 조금 이제 그 뭡니까? 다른 일반 그 뭡니까? 보험 전문가 시험은 그 상법보험편 문제가 나더라도 이걸 묻지를 않습니다. 우리 시험과 달라요. 예. 이것이 지금 잘 봐보시면 알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 뭐 법에 대해서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도 약정 기한이 있으면 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고 이런 것은 임의 규정이구나라는 것은 이제 알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보면은 뭐 약정이 없다면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강행 규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이 또한. 그러니까 법이 진짜로 이게 들어가면은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끝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만 제가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운전자가 만약에 중대한 과실로 어떤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 보험금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자동차 보험 들었다. 그렇죠. 예, 당연히 지급될 겁니다. 그렇죠. 중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험금 지급해줘요. 이 중대한 과실 지급할 책임이 없다? 말도 안 되죠. 그러면 뭐겠어요? 이것 또한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예요. 약간에 다르게 돼 있으면 그 약간에 다른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여기 지금 이제 인보험이 있으니까 인보험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인보험에 만약에 여러분들께 생명보험 들었어요? 예, 생명보험 들었는데 그 뭡니까 사망을 보험금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뭐 생명보험을 들었다 칩시다. 그런데 3년 만에 그 가입한 사람이 즉 피보험자가 쉽게 말해서 3년 만에 진짜 세상 막 살기 싫어하고 한탄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이거 뭐 여러분들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살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3년째 될 때. 그럴 때 결국은 뭡니까? 고의로 보험사고가 발생된 거잖아요. 살자 했으니까. 그렇죠? 예. 고의로 그렇게 보험사고가 발생됐어요. 그 경우 보험금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뭡니까? 고의로 인한 사고 시는 보험금이 지급 안 되는 게 당연하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생명보험 같은 경우 2년이 지난 이후에 계약을 한 이후 해서 2년이 지난 이후에 살자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약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또 그것도 뭡니까? 고의로 인한 사고인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또 배치되죠.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돼요. 그러면 이게 결국 뭡니까? 강행 규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안내주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 보험계약법 강사님들 중에 몇 분이 있을까? 사실 그게 좀 제가 의아스러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들 이걸 기준으로 기본으로 알고 계시고 제가 탑 보험 전문가 시험에서 나왔던 이 규정을 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 문제는 제가 따로 다음에 마무리 특강 때 제가 따로 이렇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아셨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진짜 정말 이왕이면 우리가 상법보험편을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보험의 어떤 그 지식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임의 규정이 아니다. 그 증거까지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여기도 보면 판례가 여기 봐보세요. 중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급한다는 약간은 유효하다. 이거 갖고도 소송이 제기했겠죠. 대법원에서 당연하게 야 이거 임의 규정입니다 하고 이렇게 판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뭐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면 이거 없다고 해서 다 이거는 강행 규정이다라고 막 그렇게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 제가 전번에 한번 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죠. 이렇게 강행 규정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약정이 있으면 어떻다? 약정에 따른다. 그죠? 그까지 우리는 이왕이면 제 강의 듣는 분들이 그까지 공부를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 660조는 뭐냐면요. 전쟁 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인 거예요. 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 사고가 전쟁, 기타 별난으로 인한 생기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이 법을 만들 때는 그죠? 0.001의 상도 다 얘기나 해서 법을 만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전쟁 등으로 인해서 만약에 보험 사고가 발생됐을 때 여러분들 그거 보험금 지급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법은 항상 상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만약에 당연하게 안 해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사고 나면 그 시기마다 그 예상되는 원래 위험은 막 요마침 한 1% 정도 뭡니까 사고 날 것을 예상해서 1%씩 해갖고 보험료를 받아서 100명한테 보험을 계약을 해갖고 유지하고 있는데, 아니, 전쟁으로, 어떻게, 전쟁이 발생되면 1%가 그 사고가 발생되겠습니까? 아니죠. 50%, 60%로 증대할 거예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파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하냐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요 또한 임의 규정 이제 요거는 아시겠죠? 예, 약정이 없으면 절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을 할 책임이 없다. 당연하게 이런 것은 법은 상식으로 만든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책임이 없겠죠. 전쟁으로 인해서 그 보험사고 발생된 것까지 책임을 다 지라고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규정 그대로 또 요걸 매년 이런 것들도 출제가 돼요. 이 법 규정이 매년 출제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법 규정 그대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딱 풀어보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 관련해서 새로 한번 이제 복습하자고 제가 이렇게 또 도표로 만드는 거예요. 네, 여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에 있는 걸 왜 여기 인보험 우리가 보험계약법 통칙을 띄면 이제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 규정을 공부하니까 여기 보험 수익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한두 강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손해보험 통칙을 공부할 거거든요. 거기 가면은 보험 수익자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보험계약법 통칙에서 보험 수익자 오늘도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나온 법 규정을 따로 제가 슬라이드로 따로 하나 딱 만들어 놨어요. 그거 하나 여러분께서 따로 제일 마지막에다가 그 교재에다가 메모해 놓으시면 딱 뭐 그냥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사고 났어. 농작물 재보험으로 따지면 우박 피해가 발생하면 통지를 해야죠. 우박 내려갖고 피해 많이 입었어. 농작물에 하고 통지를 하면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법에 어떻게 되죠? 미발송함으로 인해서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책임이 없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러면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하고요.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보험금을 이제 보험사가 나와서 보험금 줄 때 어떻게 주냐 하고 이제 그 법 규정을 또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놨죠. 약정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거 막 약간을 또 찾아봤죠. 예, NH농협 손해보험 들어가서 그거 들어가 보니까 보험 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7일 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뭐요? 그 농작물 재보험은 뭡니까? 그 최종 이제 그 보험금이 확정되면 그 7일 이내 지급하는구나. 그 정도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죠. 이거는 시험 문제 이런 것까지는 상법보험법 문제 1차 시험에는 절대로 안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손해평가사가 여러분들 곧 되실 거니까 그럴 때 이런 거 뭡니까?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손해평가사라고 가서 하면 좀 그렇죠. 예. 왜냐하면 경작시험 만나면 보험금 언제 나와요? 보험금이 정해지면
또 7일 이내 지급을 합니다. 정하지 않은 날부터 7일 이내 지급됩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여기다가 기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평가사가 되는 거니까 공부를 할 때라도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아이고 시험 준비해야지 그런 거하고 천지차입니다. 아이고 난 손해평가사가 돼야 되니까 손해평가사가 되어서 필요한 지식을 공부하는 거야. 그 마인드로 공부할 때 그 공부가 절대로 뭡니까? 힘들지 않아요. 재밌죠. 그죠? 내가 손해평가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걸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 공부가 없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공부가 쉽고 재밌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제 강의가 또 진짜 이런 것을 안 내주는 제 강의가 그냥 한번 들어도 다른 강의 같으면 아유, 한번 들으면 아이, 더 들을 필요 없었는데, 제 강의는 그 목소리라도 한번 더 듣고 싶어서 또 듣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7일 이내 지급한다. 요 가볍게 요거는 알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시험에서는 뭐라고요? 뭐가 나온다? 요 10일 내 여기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막 너무 강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약정기한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근데 요것도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통지를 받은 후 10일 내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왜냐하면 생각해 봐보세요. 여러분 우박사고 났어요 하면은 가서 조사를 하죠. 그 조사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는 우박사고 났다 그러면 사고 났구나 확인만 하고 끝이에요. 그 실질적으로 피해가 얼마나 났나를 확인하는 것은 뭡니까? 수확량 대부분 수확감소 보상 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확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점에 가서야 실질적으로 이 농지는 1000kg이 수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조사해 봐보니까 500kg밖에 안 돼. 그러면 얼마요? 500kg이 피해난 거죠. 그때 가서야 결국은 뭡니까? 보험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 났다고 통지받은 후에 10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잘 봐보세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 금액을 정하고 이 지체 없이라는 건 뭐예요? 가능한 한 빨리. 결국은 그 가능한 한 빨리가 언제겠습니까? 수확 적기가 되었어야만이 조사 나가서 수확량을 조사해서 뭡니까? 보험 금액을 확정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이걸 며칠 이내 가서 조사라 이러지 않고 며칠 이내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지체 없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이 참 보면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하다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다 예견해갖고 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지체 없이라는 거를.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가서 지급할 보험 금액을 정해야 되겠죠. 수확 적기에 가서 정하고 정하고 여러분께서 손해평가를 해갖고 500kg이 피해가 났어. 그것을 정한 날로부터 그 날로부터 10일 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렇게 딱 설명해 주니까 절대로 이거 실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문에는 무조건 넣고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를 받은 후 10일 내에 지급해야 된다 이러면 아이고야 뭐 10일 내에 이 중요하다 이거 막 그냥 뭡니까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아이고 이거 맞네 하고 그냥 그대로 맞는 지문으로 판명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보험자의 면책사항,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사고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그쵸? 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사람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는 원칙적으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하세요. 문제는 우리 시험 문제는 요 그대로 나옵니다. 아셨죠? 원칙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하나 이제 손해보험 통치 가면 손해보험에 가면 또 어떨 때 그 보험자 면책된다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손해보험 쪽에 가면 보험 목적물의 성질을 하자. 이것도 미리 예습차원에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면책사항을 같이 하는 것이 같이 알아야지. 공부할 때 뭐 이렇게 앞에 뒤에 있는 거 같이 공부해 종합적으로 공부해야 그것이 이해되는 거지. 따라 공부하면 조각조각 공부하면요 아무것도 뭡니까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공부하면 그게 연결시키는 고리를 못 만들면 그거는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1 더하기 1을 하면 그 다음에 그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4가 되고 막 9가 되고 그렇게 지식을 늘려나가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해보험 통치권을 미리 여기다 그 법 규정도 여기다 미리 적어놨어요. 보험 목적 쉽게 말해서 예를 들자면 이게 뭐 감자라고 할까요? 감자의 성질, 하자,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는 뭡니까? NH 손해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제 풀이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감자를 수확하다 보면 호미로
뭐 이렇게 뭐 수확하다 보면 막 그 감자에 상처 생기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자의 상품이 그 상품이 그 하품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겠냐 안 하겠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예, 그래서 그 뭡니까 손해보험 통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의 성질을 하자 자연소모 목적의 성질. 이거 수확하다 보면 당연히 상처 생기는 거 그것까지 왜 해주겠어요? 예를 들자면 만약 시설물을 보면 목적으로 들었다. 그런데 시설물을 딱 처음에 만들 당시에는 만약에 1억이 투자됐는데 만약에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대로 그게 1억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감가상각이 될 거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하락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자연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하락된 거에 대해서 그 아무런 보험사고는 없었는데 옛날에는 1억인데 지금 시세가 지금 그 8천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2천만 원 보상해줘. 그걸 보상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식적인 것들을 뭡니까? 여기 법에다가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 규정을 공부할 때 그런 딱 사고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공부가 쉬운 거겠죠. 그렇죠?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이것저것 또 여러분들 사실 이거 뭡니까 기출문제 풀어보면 너무너무 쉽고 그 뭐 법규정 그거 딱 5분만 공부하면 끝인데 박스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이 떠들어 하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목이 제가 좀 쉬었죠. 처음부터 막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목이 잠기고 하지만 이렇게 제가 힘든데 말라고 이렇게 길게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10분, 5분 이렇게 강의해 주는 걸 좋아할 거예요. 짤막하게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만 공부하세요. 딱 들을 때는 일견 이 강의가 좋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당장 보기에 좋은 떡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공부해 봐봐야 여러분한테 뒤에 가서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정말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2차 시험까지 합격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는 것이 제 목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길어질 때가 있어요.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면책사유와 배제 약정의 법률 효과. 요게 이제 그 뭐냐면 아까 전에 이거 제 얘기했듯이 쉽게 말해서 이제 뭐 고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죠?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배제약정이라는 거, 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뭐냐면, 고의 중과실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을 책임하기로 부담했으면 어떻겠어요? 부담했으면 그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뭡니까? 이렇게 또 소송이 제기되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어떻게 지금 나와져 있냐면, 요것도, 뭡니까? 보험 전문가 시험에는 이런 것이 시험 문제 나와요. 고의 중과실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걸 묻는 보험 전문가 시험은 손해평가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제 바뀌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금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변화에 대비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출제 경향은 당연하게 공부를 하고 그 플러스 알파까지 준비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잘 봐보면 판례가 어떻게 하면 중과실로 야기된 보험사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임을 면책특약 돼 있는 것은 보험자의 책임을 확장한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한다. 효력을 인정하고 고의의 경우에는 고의로 있는 것까지도 인정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범죄를 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를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재 이제 조금 그런 거 법 규정 그 달랑 하나 고의 중과실이라는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것만 그냥 달랑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지 마시고 이런 정도까지 공부하세요 하고 교재에다 실어놓은 내용이니까 이걸 오늘 너무 많은 부분을 또 설명하면 여러분들께서 또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단지 제 마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놔놓고 이 내용을 가볍게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이제 타 시험 문제에서 오늘 배운 법 규정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풀어봐보면 진짜 우리 박성 선생이 교재에 실어놓은 이유가 있었네. 만약에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도록 준비까지 했구나. 곧 100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 교재다. 그런 거 준비를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지금 현재
강의 시간이 좀 초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요걸 지금 현재 언급을 안 드리고 간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 제 강의는 뭐 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만든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회 때는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요래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보험 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는 보험자에게 그 통지할 의무가 없다? 어때요? 당연히 통지해야죠. 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사람,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는 어떻게 되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딱 돼 있잖아요. 법규정. 그죠? 그 법규정이. 그거 뭐 간단한 건데 이거 없다 했어요. 더 쉬운 거. 이렇게 쉽게 나와버리니까 사실 이거 짧게 하고 지나갈까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도 진짜 굉장히 많이 사람이 자꾸 간사해지잖아요. 길게 하는 걸 다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길게 할 필요가 없죠. 다 싫어하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뭡니까? 그래도 그게 아니야. 진짜 정말 제 강의를 듣는 수험생을 위해서라면 제가 그분들한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를 해줘야지 당장 이런 것이 좋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강의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 풀어보면 너무 쉽게 나와요. 자,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해서 생긴 때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법규정 그대로잖아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그 사고일 때는 책임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옳은 것. 뭐 공부 안 해도 맞추는 거죠. 그죠? 가볍게 그냥 막 한 시험 하루 안 가놓고 그냥 슬쩍 한번 의미도 모르고 읽고 갔는데도 이런 거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다들 일찍 하지 안 해도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분명히 바뀌어져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2차 시험 공부하는 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가 어렵냐니까. 1차를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시험 대충 공부해갖고 해놓고 2차 쉽게 또 합격하려고 하니까 그 공부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런 분들의 말을 믿고 2차가 어렵다. 그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사실은 2차가 너무 쉬운데, 제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제 1차 강의하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게 이거예요. 대부분 그 2차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공부 대충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공부 방법도 모르고 엉터리 공부하고, 그러니까 어렵지. 죄송합니다. 제가 또 갑자기 빠졌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막 속상한 거예요. 왜 내가 진짜 이렇게 40분씩 떠들면서 할까? 이거 5분, 10분이면 끝날 것을 이렇게 해서 내 강의를 들을까? 분명히 어느 정도 듣다가 다 끌 텐데, 그러니까 조회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정으로 저를 아껴주시고,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 강의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것을 느끼고 제 강의를 수강을 신청을 한다면 그분을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진짜 정말 그분들이 목표하신 2차 시험 합격까지 내가 책임지고 합격시켜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지금 수강 신청자가 몇 분도 안 돼요. 그렇지만 제가 몇 분 안 되는 그분들만큼은 꼭 제가 2025년도에 반드시 합격시켜드리겠다. 그런 목표로 강의를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고 2차 지금 강의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한이 없는 경우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해진 날로부터 며칠 이내요? 5일? 이거 뭐죠? 10일 이내잖아요. 그쵸? 약정기한이 없으면 10일?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10일도 우리 지금 상품본표 보면 처음이죠. 보통 30일, 한 달 이거지. 10일 이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한 달도 아니고 1월 내네요. 1월 내. 그쵸? 우리 쓰이는 용어로는 30일 있고 1월 내.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쓰이지만, 10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험금 지급할 때 약정이 없을 때는 10일 내에 지급해야 된다. 요건 쉽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요게 틀렸네요. 4번.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을 청약한 때부터입니까? 아니죠. 뭐죠? 최초의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약정이 없으면 그랬잖아요. 그쵸? 요게 우리 법규정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정이 있으면 어떻게 약정이 따르고, 그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책임을 진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 이렇게 다 짬뽕돼갖고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오늘 요걸 갖고 한 강의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강의 편성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25강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해갖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9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보험금액이 지급, 이번에 또 보험금, 보험금 지급에 관해서 이제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자, 1번.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죠? 그 기간 내에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해야 한다. 맞아요. 그요. 이거는 법 규정에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 있겠죠. 그죠? 법은 상식이야. 요것만 떠올려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재 그 상법보험표 문제가 상식적으로만 풀어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사실 법 규정 공부 안 해도. 자, 2번 보겠습니다. 보험사고가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때도 당사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이 지급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사례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걸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라고. 전쟁 났는데 그런 거 다 뭡니까? 보험금 지급하도록 하면 어떤 보험회사가 그 운영을 하겠어요. 보험회사라는 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이 없다는데 있다 했으니까, 아이고, 요게 틀렸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맞추니까 나머지 볼 필요도 없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사고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생긴 보험사고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뭐죠? 예, 맞는 거가 되겠고요. 당연한 얘기를 그냥 쓰는 거. 자, 4번. 보험자는 보험금액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예.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 그렇죠. 예, 보험금액을 정하고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내. 아이고, 맞네. 그죠? 법 규정 그대로 이렇게 나열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뭡니까? 이전에 그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냐면은 보험사고 통지 발생을 받은 후 뭡니까? 10일 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죠? 예. 일단은 보험금액을 조사해서 정해야겠죠. 정한 날로부터 10일 내에요. 아셨죠? 예. 그것만 여러분께서 그 법규정은 그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회는 또 어떻게 나왔나 보요. 여기도 보험 금액이 지급으로 나왔네요. 예, 결국은 뭡니까? 상법보험편 빼는 게, 야, 보험사고 책임, 그 사고는 언제부터 책임을 개시하는지, 보험금은 언제 지급하는지, 어떨 때는 또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그 법 규정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회 때도 당연하게 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오늘 강의한 데서. 자,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는 겁니다. 보험 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가 생길 때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그죠? 예, 예, 누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예, 그 보험사가 생길 때 지급할 책임이 없죠? 그렇죠?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이것도 제가 뭡니까? 시간 들려갖고 왜 계약자는 여기 포함되어 있을까요? 왜 여기 피보험자는 있을까요? 왜 여기 수익자가 있을까요? 또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다 돼 있는 상태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2번 볼까요? 보험계약자의 고의. 여기는 수익자 대신 용 계약자로 넣은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책임이 없다. 그렇죠? 맞고요. 3번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예,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해야 된다. 그렇죠? 맞죠? 예,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내에 어떻게 되죠?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부분이 생략됐지만 여기까지는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맞고요. 4번. 보험자가 파산선고. 이 파산선고 갖고는 한 문제가 단독 문제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항상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법규정 지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금 다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자, 요거는 앞에서 벌써 공부를 했죠. 파산 선고를 받았으나 계약자가 계약 해지 안 하면 어떻게 되죠? 3월이 경과한 후에 어떻게 되죠? 그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죠? 그것을 계속 뭡니까? 효력 상실 안 되도록 놔둬버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해지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계약자가 해지하지 않았으니까 3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법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3월이 경과한 후에 보험사고 발생해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있다. 말도 안 돼. 그 효력을 잃어버리면 그 계약은 이제 앞으로 뭡니까?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 보험사고 나더라도. 그죠? 근데 이건 책임이 있다 했으니까. 너무나 이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답이
틀린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금 8회, 9회, 10회 문제 풀어봤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아마 제가 그 상법보험편 강의 중에서 제일 길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다른 쪽에는 이게 갖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전혀 그런 것은 뭡니까? 그 문제조차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 참 아쉬움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많은 그 망설임도 있었지만은 이 부분이 분명히 밖에서 나올 부분도 있으니까 해갖고 제가 또 뭡니까 보험금과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그 뭡니까 그 사고를 딱 정확하게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이제 좀 길어졌어요. 조금 뭡니까 그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고 그래도 아무리 제가 뭐랄까 그 뭡니까 마음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 해주겠다 하고 길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좀 뭡니까 강의 능력만 좀 더 있다면 그래도 그것을 한 25분 뭐 요 정도 선에서 딱 이렇게 강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2월 달에는 제가 뭡니까 그 동영상 녹음하는 거라든가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따로 이렇게 오프라인 이제 그 강의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 뭡니까 12월 중에 만약에 이제 농업재보험 법령 이제 그 녹음을 하게 될 때는 조금 그런 기법 같은 것도 배워서 조금 이제 활용을 했으면 좋을 거고 최소한 제가 2차 강의 금년에 2월 달부터 시작하는 강의 있죠. 그때는 분명히 좀 뭔가 진짜 뭡니까 강의 기법이나 강의 능력도 조금 더 이렇게 향상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 미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보험하고 소멸시효, 달랑요 법조항 2개예요. 짤막합니다. 이거는 뭐 간단해요. 사실 딱 5분 보면 끝이에요. 시험 문제. 근데 중요한 게 이 소멸시효가 뭐 딱 1분만 공부하면 되는데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너무 웃기죠?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타 시험에는 이 재보험 가지고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그 의미를 일단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 범위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만 제가 강의를 가능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깊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 재보험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농작물 재보험은 당연하게 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농작물 재보험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렇다면 손해평가사는 이 재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농업재보험 법령 가면 재보험에 관련되는 법 규정이 시험 문제가 해마다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 농업재보험 법령에서 그 정도로 중요한데 상법보험편에서는 그렇게 또 뭡니까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고 저지에 보면은 보험계약자 등의 뭡니까 그 부익 변경 금지 원칙 그거가 연관 지어갖고 같이 해가 세트를 해갖고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제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하면 좋겠는가 항상 그렇게 고민하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오늘처럼 이렇게 57분 오늘 지금 57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강의가 길게 되지 않도록 더 준비해가지고 뭡니까 강의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죄송스럽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